임신한 상태에서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산모가 페니실린 마이신이라고 항생제를 일부러 맞아요. 와, 이런 걸 보니까 진짜 너무 아이를 낳고 싶어요. 사실 저는 뭐 결혼도 출산도 이번 생에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출산을 하고 싶지만 못 하잖아요. 저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요. 와이프가 부인이 했잖아요. 아니 그거야 그렇죠. 남성들이 아이를 한 번 낳아봐야 여성의 소중함을 더 말도 아는 안 돼. 그런 얘기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남자들이 애를 낳으면 아마 종족이 멸종했을 거라는 얘기. 보기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 출산율이 좀 낮잖아요. 평균 한국에서는 한 명, 두 명? 아니 안 낳는 부부들도 사실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 2014년 통계인데 여성 한 명이 1.98명을 출산을 해요. 근데 한국은 1.21명이에요. 뭐 둘 다 사실 많이 안 놓는 편이에요. 그나마 탈북한 여성이 한국에서 낳은 그 아이 수가 좀 올라가서 한국의 출산율을 조금은 좀 올린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가 네. 있을 정도잖아요. 아, 맞아요. 그 기사에 있어요. 탈북 여성인데 임신한 상태에서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저 그 기사 보고 좀 놀란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임신 6개월 정도에 한국에 있는 언니가 뭐 여기 나오면 훨씬 상황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넘었다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네. 애를 한국에서 놓기 위해서 북한에서 탈북을 했다. 낳기 위해서요. 애를 낳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 한국에서는 임신해서 배가 나오면은 뭐 빨래도 안 하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남편이 많이 하죠. 남편한테 다 네, 시키고. 되게 네. 몸조심을 해야 되고 비행기도 타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왔다고 하니까 저도 이 기사 내용 듣고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북한하고 반대인 게 아이는 배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그거는 일단 출산해서 데리고 나오면 어디를 못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 이해해요. 인정, 예, 인정. 그러니까 2008년부터 탈북자 수가 네. 급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넘어오는 대부분이 80% 탈북자들이 다 언니나 엄마, 동생 줄로 가족 넘어오기 있죠, 때문에 나만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빤히 알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야 빨리 애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빨리 오나 배 안에 있을 때. 그게 아시겠지만 탈북 과정도 강 건너야 되고 거기까지도 뭐 힘들지만 중국에서 또 이동거리가 상당하고 또 중국에 와서 또 제3국으로 나오는 그 길도 굉장히 힘들고 그게 정말 그래가지고 쉽지 않을 그게 텐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이게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냥 북한말로 호들갑을 너무 많이 떨어요. 조금만 어째도 막 하는데 네 그래서 아유 진짜 우리 북한에서 아이 낳을 때면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걸음도 조심조심 걸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저의 눈에는 그러니까 낯이 설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네. 네, 너무 유난을 떤다. 네 이거 한마디로. 유난을 떤다고 예 죄송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약국 가서 약 사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신부들에게는 필수적인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친정집이네요. 네. 임신을 확인하고 싶은 여성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약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바로 임신 테스트기거든요. 한번 우리 임신 테스트기 보고 좀 얘기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임신 테스트기 하나만 주실래요? 네. 종류가 이렇게 요즘에는 약국에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고요. 소변으로 여기 줄이 두 개가 표시되면 바로 네. 임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근데 이렇게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기구가 좀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전혀 없어요. 저도 이제 남한에 와서 이걸 처음 봤어요. 네. 임신한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임신 시기별로 또 필수 맞춤 영양 제품들을 저희는 나열을 해드리고 있고요. 임신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다 있어요.
엽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가 이제 아기집이 생기고 나서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잘 분열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4개월 이후부터는 철분제, 철분 같은 경우 우리 몸에 이제 헤모글로빈의 수치를 맞춰줄 정도로 혈액 공급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영양제라고 할 때는 이런 약들이 체계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는 살림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걸 토끼고기 이런 걸 많이 먹이고 있어요. 비타민 D도 요즘 많이들 먹는 것 같아요. 네, 비타민 D의 경우에는 특히나 부족할 경우에는 면역력부터 해서 태아에도 또 안 좋은 영향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럴 때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후에 비타민 D도 추가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본의 아니게 생업 때문에 햇빛을 많이 찌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다른 거는 모자란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슬퍼요. 한국 여성들이 약을 더 먹게 되는 이유네요. 그렇게 따지면 전혀 다르네요. 한국 네. 여성들은 또 햇빛을 못 보게 되는 본인의 생활 패턴이 또 슬프기도 한 피부가 거죠. 탄다고 난리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뭐 김이 네. 생기니까 안 나와요. 오늘 와서 선생님이 과학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다는 걸 막 설명해 주니까 설득이 되고 내가 예전에 호들갑을 떤다 이게 내 짧은 생각이어서 지금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임신을 하는 여성들이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네. 남한은 산전 검사라는 게 아예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보면 거의 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이 있는지 혹시 엄마가 아이가 출산했을 때 아이한테 이상을 줄 수 있는 질병을 가졌는지 당뇨병 같은 거, 임신 당뇨 같은 거 그런 거 검사하는 거거든요. 뭐 목둘레 검사, 뭐 투명대 검사, 다운 증후군 검사 이런 거 해요. 그리고 산모가 좀 나이가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양수 검사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북쪽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아, 산전 검사라고 해서? 규정은 있어요. 엄청 그 차트에 따라 저희도 이제 아기 낳기 전에 오줌 검사를 하더라고요. 오줌 소변 검사. 예, 소변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 소변 검사를 하고 골반이랑 이런 걸 다 재요. 병원에 자주 가지도 못해. 왜냐면 병원에 가면 돈을 써야 되니까 예, 선생님들한테 죄송해요. 무료 진료잖아요. 아니요. 그냥 형식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북한은 종이장 법으로는 최고라고.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정부가 나빠서가 아니라 없으니까. 되게 예쁘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22주치고 많이 나온 거 아니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정기검진 오셨군요. 네. 일단 체중부터 재고 혈압 체크할 거니까 체중 재세요. 네. 저희 신발 벗고 올라가는 네네. 네. 임산부가 막 수그리고 막. 59kg인데. 59kg. 네. 네, 110에 60 정상입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쥐가 좀 났었는데요. 그것도 자궁이 커지면서 조금 이렇게 하지로 내려가는 혈관들이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다리를 높여주고 누울 때 옆으로 눕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초음파 보면서 또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보고 나서 또 궁금해하시는 거 또 설명 다시 드리기로 하죠. 네. 아들 원했어요? 아니요. 딸을 원했어요? 아이고. 아기 움직임 활발하게 좋네요. 쉬지 않는. 쉬지 않아. 지금 막 완전히 발로 차고 야단났어. 아기 머리 크기가 지금 5.6cm. 네, 그 크기고요. 심장박동이랑 한목 움직임이랑 이런 거 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아기 낳을 때 초음파로 보는데 완전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뭐 이런 3D? 검사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요즘은 뭐 어디까지 있다면서요? 맞아요. 어떻게 최근에 출산 경험이 있는 현진 씨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저는
저는 그때 되게 긴장했어요. 초음파 거의 막주에 보면 그 손가락을 세주거든요. 손가락, 발가락 몇 개씩 세줘요. 5개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초음파 보면 선생님이 세주는데 혹시 4개나 6개가 그렇지. 약간 긴장되는 그런 거. 동기생들이 네. 와서 다 그렇구나. 결혼해서 아기 둘씩 낳았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동영상인 걸 이제 카톡으로 핸드폰으로 보내주는데 너무 저는 희한했어요. 야, 이런 걸 어떻게 볼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아 진짜 부러웠어요. 이렇게까지의 초음파가 북한에서는 없죠.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애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전자파를 하면 나쁘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될수록이면 병원에 가서 내진도 그래요. 어지간하면 그냥 막달에 가라. 이 초음파 자체의 노출은 아기한테 해가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태아의 장기 이상이나 발육 상태, 자궁의 문제 등을 찾아내서 조처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북한에 살 때 아기 낳기 전에 초음파를 했거든요. 그게 2003년이었어요. 얼마나 라쿠했냐면 이게 배안을 보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나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배에다가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공업적으로 이게 청진기도 대보시고 하더니 쌍음이 나온다, 쌍태음이 나온다. 쌍둥이다. 쌍둥이 같다 하니까 저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비상시국에 쌍둥이 놓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소개해줘서 덧병원에 갔는데 초음파라는 거는 220 전압이 들어와야 정상으로 나와요. 근데 갑자기 전압이 140, 110으로 뚝 떨어지니까 초음파 화면이 그냥 깜짝이 까맣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전력난 때문에? 예, 전력난 때문에. 그것도 덧병원인데. 네. 네.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환자를 거기다 눕혀놓고 전압이 오르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했는데 원래 초음파는 그 애가 언제 나오고 남자인가 여자인가 성별도 다 나오는데 그런 건 안 되고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된대요. 흐려서 그래요. 예. 흐려서. 근데 그냥 아기가 한 명 있는데 아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제가 쌍음이 나온다고? 유일하게 초음파를 네. 봤댔어요. 북한에 있을 때. 선아 씨가 볼 수 있었던 거지. 이게 그게 흔한 일은 아닌 거죠. 아유, 초음파.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평양 같은 경우는 최소 4번 진찰을 받는 퍼센테이지가 97.7이에요. 거의 다 가는 거죠. 근데 양강도가 76.4, 뚝 떨어지고요. 황해북도, 평안북도는 87, 88% 이 정도가 나와요. 북한 여성들이 왜 많이 가냐면 임신 8개월이 되면 일부러 가서 주사를 맞아요. 어떤 그 주사가 페니실린 마이신이라고 항생제를 일부러 맞아요. 아프지 않은데 왜 맞냐? 8개월에 그런 주사를 맞으면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도 감기도 안 걸리고 든든하대요. 맞으셨어요? 예, 저도 맞았죠. 그래요? 임신했을 때 감기약을 웬만하면 안 먹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예, 약을 아스피린도 안 저희 먹는데 안 먹어요. 네. 근데 항생제는 아이를 위해서 일부러 예, 튼튼하게 한다고. 자궁 쪽에 생기는 그런 염증 중에 이제 성감염 이런 것도 페니실린으로 치료되는 그런 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검사 안 해봐서 모르고 났을 때 아기가 날 때 감염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8개월쯤에 그걸 맞으면 그런 게 있었던 산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북한에서 감기약이에요. 내가 약을 먹어서 안 떨어지면 약을 먹어서 한 주일 지나면 거렁거렁해요. 그러면 산모가 기관지가 있어 거렁거렁하게 되면 아이가 없는다고 빨리 페니실린 마이실린 맞아라. 근데 북한에서 페니실린 마이실린 센 약이 아니에요. 그냥 감기약이에요. 참 다르다. 지금 아주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 다리 길이로 잰 아기 임신 주수와 머리 이 직경으로 잰 거와 그다음에 우리가 최종 월경일로 계산한 거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애기 잘 크고 있고 움직임 좋고 건강하고 심장박동도 아까 애가 너무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게 하기가 어려웠지만 심장박동 규칙적이고 판막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서 이상 없었고 네.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 놀고 있는지 봤어. 네. 사진.
북한 같으면은 나 둘째 임신했다 이러면은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둘씩이나 낳냐고. 그렇게 네, 다들 그러죠. 왜 입 하나 더 넣는다고? 그쵸.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데 낳는다는 거죠, 주변에서. 그랬는데 사실 능력 없기로 지금이. 검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검사를 하라고 그렇게 목이 터지게 말을 해도 안 가요. 일단 가게 되면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선생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뭘 좀 부탁 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병원에다 돈을 준다든지 의사한테 심지어는 뇌물을 준다든지 예. 이건 좀 북한 평양 빼고 전역에 깔려 있는 전반적인 현상 같더라고요. 평양도 똑같아요. 평양도. 그래서 병원을 잘 안 가려고 예. 하는 건데 노사님들은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그게 돈이 꽤 들어요. 양수겸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돈으로 98만 원이니까 어떤 검사에도 돈이 나가는데 요즘에 좋은 게 나라에서 그 엄마가 되면 그 고운맘 카드라고 해서 그 맞아, 현금 바우처를 줘요. 요즘에 단태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다태아는 90만 원. 저 다닐 때는 한 30만 원 정도였는데 이걸로 다 돼요. 거의 다. 예. 이런 혜택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매년. 그런데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요. 결국엔 혜택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도 돼요. 한국 와서 제가 6년 차인데 왜 처음에는 막 와, 이 좋은 땅에서 왜 시집들도 안 가고 난리지? 늘 저한테 늘 항상 저한테 하던 예, 솔직히 말씀. 그랬어요. 6년을 살아보니까 그럴 생각이 수도 바뀌죠. 있겠다. 예, 네. 우리 아들 키워보니까 돈 쓰는 기계예요. 여기 좀 이렇게 슬쩍 둘러볼까 봐요. 너무 많아서 네. 뭐부터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 정도긴 한데 예. 임신을 하게 되면 저는 몰랐는데 속옷부터 다르더라고요. 다 다시 사더라고요. 북한에서 아이 2명을 제가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또 워낙 컸어요. 3.5, 4.5kg여가지고 이 배가 나오면 아랫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길을 다니면 배를 무슨 이렇게 붙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대가 있다는 거는 뭐 상상도 못했고 지금도 이런 복대나 이런 건 따로 나오진 않아요. 일반 여성들이 하는 것보다 더 이쁜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이쁘고 참 편하게. 왜냐면 북한도 이제는 여성들이 속옷이 중국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속옷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산부들의 속옷은 따로 나오진 않아요. 와, 이런 걸 보니까 진짜 너무 진짜 한국 아이를 낳고 싶어요. 네. 와, 이쪽에는 이제 일상적으로 임신부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인데 뭐 제가 입는 옷이랑도 별 다름이 없는데요. 근데 저희 북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임산부 옷이라고 딸로 나오는 게 없고 저희는 대체로 이제 남편들이 좀 체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남편 옷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재봉사한테다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걸 아예 이렇게 통차로 뚜루룩 이렇게 박아서 대충 해가지고 많이 입고 임신할 때는 될수록이면 밖에 많이 안 나다녔어요. 제가 뭐 받은 적은 없지만 선물을 이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튼살 크림, 튼살 오일 이런 거는 임신부들이 꼭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필요해요. 그쵸. 네. 이거를 몇 개월에 바르는 게 좋은가요? 임신하시면서부터 발라주시면 더 좋고요. 네네. 오일이랑 같이 써주시면 더 좋고요. 아. 이제 몸이 이제 점점 붉기 때문에 이제 뭐 가슴이나 허벅지나 뭐 팔 이런 데 다 트기 때문에 그런 데만 다 마사지 하듯이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아, 여기 이런 거 북한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희 태어나 처음 듣는 소리예요. 아, 그러면은 엄마들은 다 북한의 엄마들은 그냥 살 뭐 여기저기 네, 그쵸. 갑자기 살쪄서 트는 거는 그냥 다 있는 그냥 거예요? 여자가 생겨서 아이를 낳으면 자연히 아랫배나 이런 다리 아래쪽은 다 튼다고 생각을 하죠. 아, 그게 당연하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이 남한에 와가지고 여성들이 이게 살이 트는 거 갖고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제 지금처럼 더울 때는 뭐 비키니랑 막 입고 나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놀라웠어요.
튼살 크림, 뭐 튼살 오일 이런 거 봤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임신을 하면 마사지, 뭐 스파,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도 다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참 여성들이 임신해서 한국에서는 힘들다 말하고 예. 이렇게 주변에서는 다 떠받들고 있지만 남자들이 그런 말들 도와줘야 하잖아요. 된다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임신을 예. 한 여성들이 약간 이럴 때는 참 여왕 대접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에서 제가 임신을 하면 여성들이 그냥 미역국에다가 흰쌀밥을 그래도 한 보름이나 한 달 동안 먹을 때 아, 내가 진짜 이제는 아이를 낳아서 이런 여성으로서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에 와서 막 여성들이 산후조리원도 가고 탄슬 뭐 이렇게 크림도 바른 거 하니까 호들갑을 떠네. 진짜 애는 지가 알아서 지가 잘하는데 뭘 저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래서 생각했는데 이렇게 점점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횟수가 늘어가고 이런 데 와 보니까 그게 호들갑이 아니라 진짜 이게 여성으로서의 존중받고 우리가 그 임신할 때 그 여성들이 그런 걸 다 이렇게 보상을 받고 진짜 참 인간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좋은 곳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Way across that line, not in